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5회분 모의고사에 관해서 같이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구성은요, 이제 최근 10년간이고요. 예,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들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선보이는 이제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다뤄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크게 어떤 배경 지식적 설명이 없이 그냥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반면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재고서는 좀 다른 부분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일단 어떤 배경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선 이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의 진행은요. 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를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대한 어떤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뤄졌던 문제들이고 크게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어떤 이제 배경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냥 예시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예시 답안으로 이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예시 모의고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예, 총 6문제로 해서 이제 100문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1회 분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묻고 싶고자 했던 것은요. 순서는 일단 카이 제곱에 관한 그 검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뭐 전체적인 그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그 흐름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케팅 조사다라고 했을 때 그 마케팅 조사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탐험적 조사가 있고요. 기술적 조사가 있고 인과관계 조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도 다르게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문제에서 한번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빠질 수 없습니까? 전수조사가 아닌 이구조는 표본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표본 조사에 있어서 표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본 추출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4번 문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번 문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4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져봐야 됩니까? 마케팅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타당성과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와 함께 5번과 6번 문제다라고 했을 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케팅 조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질문지법인 서베이법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실질적인 서베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지 구성을 어떤 질문지 구성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질문지를 주고 나서 이를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질문지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그 능력에 관한 테스트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와 함께 6번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서베이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질문지법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그 서베이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1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카이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우리 기법들에 대해서 조사 기법들에 이야기를 했었죠. 두 집단의 변량에 관한
각각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인과관계 분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귀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룹핑 시키는 데 있어서 군집화 시키는 것과 요인 분석 시키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이제 클러스팅이다라고 하는 어떤 판별 분석이나 그리고 뭐 컨조인트 분석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기법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는 카이스퀘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다음엔 새로운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조사예요. 각각 이제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 유니폼이 몇 개가 나왔어요? 4개의 유니폼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유니폼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만큼 틀린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을 뭐로써 성별로서 그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 1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니폼에 대한 그 선호도를 조사를 했고요. 봤더니만 남성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 여성은 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즉 일단 남성과 여성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사 인원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지요. 그랬을 때 이런 차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남성과 여성이 그 유니폼이다라고 하는 그 선호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선 이제 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전체적인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류형 문항 간의 관계를 볼 때 교차표를 작성하여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는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두 분류가 범주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먹먹촉독적인 관점으로서 이야기되어진다. 즉 분류가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남성, 여성이다라고 하는 그 명목척도로 분류가 되어졌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빈도를 가지고서 뭐한다면 변수들 간에 그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분석, 때로는 이를 카이스퀘어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차표다라고 하는 것은 각 분류형 변수에 대한 빈도를 행과 열로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성별, 남자와 여자가 선호하는 유니폼 1, 2, 3, 4에 대한 문항 간에 대한 그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성별에 따른 유니폼에 대한 그 차이를 보고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에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그쵸?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 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이다라고 하는 대립가설로 생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우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조사자가 가지는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국가대표 유니폼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니폼은 서로 독립적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유니폼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유니폼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같다, 어떤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선호도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연구자는요. 처음에 이러한 대립가설을 세워놓고 이러한 연구에 관한 것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에 관한 것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저 그 성별에 따라 유니폼에 대한 그 선호도는 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선 접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연구 가설이다라고 하는 대립 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에 따라 유니폼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가설이 되겠죠. 반면에 뭐 그에 반대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기무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에 따라서 유니폼에 대한 그 선호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위에서 뭐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잡한 것은 띄워놓고요. 이는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무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대립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뭐를 세울 수 있다? 각각의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선 첫 번째 문제인 무슨 문제입니까? 위에 대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기무가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대립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장하는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러한 이제 모범 어떤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자, 두 번째 문제 1에서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제 교차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교차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명목 함수에 관한 명목 척도에 관한 것에 대한 결과값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목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목 척도는 무엇에 관한 것만 보여줍니까? 같냐, 같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대표값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값은 뭐로 이야기되어진다? 빈도다라고 하는 최빈값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각각에 있는 성별들이 얼마만큼 그 유니폼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빈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출력 보고서를 출력 데이터 값을 가지고요. 이는 이제 SPSS를 돌리고서 이제 출력을 한 값이고요. 이것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첫 번째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어떠한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채빈 값에 대한 그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되어져 이 표에서 이야기되어진 대로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남성은 총 몇 명이 373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성은 총 몇 명이 82명이다라고 하는 인원이 조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로서 총 455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사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우선 우리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각각의 빈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373명 중에서 남성은요. 4번 유니폼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다? 1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는 전체 남성 중에서 몇 퍼센트가 40.2%가 선호를 하고 있다. 즉 제일 많이 디자인 4를 유니폼 4를 남성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요. 빈도 90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는 두 번째로 선호하게 되는 유니폼은 몇 명이 90명이 24.1%로 1번이다라고 하는 유니폼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2번과 3번 형식으로 각각에 대한 유니폼에 대한
선호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이 표에서 어디 부분, 남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요,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유니폼은 무엇입니까? 그쵸? 2번이다라고 하는 유니폼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이는 82명 중에 52명이 선호를 하면서 64.4%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이도 2번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와 함께 4번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1번, 5, 그리고 3번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각각에 대한 여성에 관한 그 유니폼에 대한 그 선호도가 틀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표에서는요, 각각에 대한 그 빈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요, 일단 남성과 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니폼에 대한 차이가,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뭐에 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저 카이스퀘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남성의 경우는 4번의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여성은 2번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으면서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출력법에 대한 해석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 출력물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출력물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저 각각의 두 집단에 대한 차이에 관한 선호도가 정말 유의미한지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유의미한 차이를 우리가 볼 때 카이 제곱 검증을 쓰면서 뭐에 관한 것을 본다. 피어슨의 카이 제곱 개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가기 시작을 하면요, 차이 검증에 대한 우리가 수식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으로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 카이 검증이나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들을 주어주고요, 출력물들을 주어주고요, 그 출력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카이 제곱 검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피어슨의 카이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겁니까? 그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카이 제곱을 봤더니만 뭐에 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검증이 이루어진다. F값이다 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증 통계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손으로 구했을 땐 이 값을 가지고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력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유의 확률이다 라고 하는 그 p-밸류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선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게 된 그 검정에 있어서의 그 기준값은 알파를 얼마로 주어졌다? 0.01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p-밸류 값이 0.01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적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대립가설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대립가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그쵸, 각각의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유니폼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죠. 유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이 양측 검증을 가지고서 이루어졌고요. 이 검증을 가지고 봤을 때 유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값이 무척 낮게 나타나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의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무엇을?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남녀 간의 유니폼에 대한 그 선호도에 대한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자유도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전체적인 뉴 케이스다라고 하는, 즉 455명에 관한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검증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의 대립가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지게 되고요. 그 이유는 카이 제곱에 대한 값이 p-밸류 0.0001만큼 나왔기 때문에 알파다라고 하는 값에 있어서 엄청 작은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져서 남녀 간에 선호하는 디자인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도, 때로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도, 때로는 뭐 교차 분석이나 어떤 판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물이 정말 유의미한지라는 그 해석을 잘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즉 결과물에 대한 그 해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판에 박혀서 딱 어떤 기준들만 잡아간다라고 한다면요, 해석에 대한 그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중요한 것은 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세워진 각각의 가설들을 통계적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 기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해석에 관한 부분들을 망라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문제 2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탐험 조사와 기술 조사와 인가 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를 다른 형식으로 이제 표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가나 기업은요, 최근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탐색 조사를 실시한 후, 마케팅 조사 중에 하나였죠. 탐색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탐색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위해서 탐색 조사를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에 대한 그 상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을 이제 측정해야 할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항목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탐색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색 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를 통하여 종결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나타나서 이제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재에서는요, 탐험 조사, 기술 조사, 인가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탐험 조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 조사와 인가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결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종결조사인, 즉 기술조사와 그리고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즉 기술조사와 인과관계 조사에 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선 보면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자료가 갖게 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와 체계적이고 공식적 비용이 과다로 들어가고요. 수집 기간이 장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1차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반면에 2차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실시하는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조사는 되어졌지만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가 신속하고 용이하고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고 수집 기간이 단기적이다라고 하는 특징과 함께 2차 자료에 대한 자료원들은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뭐한다? 탐색 조사와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케팅 조사에 대한 구성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조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관한 조사들을 이야기한다? 기술 조사와 인과관계 조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탐색 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의 마케팅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적 원인을 위해서 주로 이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탐색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고요. 이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요. 마케팅 조사는 탐색 조사와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기술 조사와 인과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탐색 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퀄리티티브 리서치다라고 하는 정성 조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종결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량 조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확정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설명이 되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기술 조사는 또다시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탐색 조사다라고 하는 예비적 조사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탐색 조사를 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는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사례조사, 면접조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PGI 같은 경우도 이러한 탐색 조사 종류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와 함께 기술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수하는 조사 계량적 정량 정보 중심 구조와 구조화된 질문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이야기하겠고요. 이러한 기술 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조사 도구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설문지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서베이 조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크기나 소비자의 구매력, 기존 유통업자의 이용 가능성,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기술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서베이 조사 종류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서베이 조사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면접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화면접법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와 함께 우편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형식으로 이제 지나가시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기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요, 이제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다라고 하는 그 두 부분에 대한 그 관계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인과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규명하는 조사를 우리가 인과관계다, 즉 원인과 결과, 어떤 특정한 형상에 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놓게 되는 것이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요,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그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연관성, 시간적 순서, 외생 변수의 통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구분을 해놓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출제되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출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실효성, 즉 의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선 예시 답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종결조사는요, 탐색 도사를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종결조사를 통해 마케팅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데 있어서 종결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종결조사는 좀 전에 여러분하고 배경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량조사 또는 확정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조사는 무슨 조사와 기술조사와 인과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조사는 조사 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조사에는 서베이, 실험 관찰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 분석을 통하여 고객, 경쟁자, 표적 시장, 기타 관심에 대한 의사결정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조사는 조사 문제와 관련하여 형상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다루지만 왜 그러한 형상이 나타났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 왜 그런 형상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과관계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술조사는 그러면 뭐와 뭐로 또 나뉘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횡단조사와 정단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이 시점을 한 시점을 특정적으로 조사를 하느냐라는 거와 타임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고, 그 의미 안에서 횡단, 한 번의 그 시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횡단조사는 한 대상에 대한 1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다수의 응답자에게 설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설문조사와 패널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종단조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 간의 인과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인과관계가 조사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그 요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간단하게 인과조사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돼서 실시되는 조사이며, 정보 이용자는 어떤 변수가 어떤 형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원인 변수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라는 것에 대한 무엇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조사가 인과관계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요,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와 인과관계 조사, 인과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는 다른 어떤 통계적인 그 내용들로, 즉 표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탐험조사와 뭐에 대한 종결조사 또는 확정적 조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구분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는 이제 많이 현실에서 쓰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그 언어적인 그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각에 있어서의 그 마케팅 조사에 있는 그 대표적인 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3번 문제는요. 표본 추출의 단계를 설명하고요.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조사가 어떤 조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번 문제에서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표본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시금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본 추출에 대한 단계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표본 추출 단계는 모집단의 결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표본 수집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표본 추출의 프레임을 결정을 하고, 표본 추출의 방법을 결정하고, 표본 크기와 접촉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 추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표본 추출의 실행의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표본 추출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 문제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과 표본 추출 프레임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각 표본 추출 단위가 표본 추출될 확률이 사전에 알려져 있고 0이 아니도록 표본 추출하는 방법, 즉 확률적으로 동일한 확률로서 표본 추출하게 되는 방법을 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작위 표본, 체계적 표본, 층합 표본, 그 층합 표본은 비례적이냐 불비례적이냐 라고 하는 것과 군지 표본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계를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번에 관한 문제를 가면요. 이제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고요. 이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기준 타당성과 그 내용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각각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척도가 얼마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러한 타당도는 그 수준에 따라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개념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두가지의 대상들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그와 함께 기준 변수 A를 척도 B로서 측정하였을 때 A의 값과 B의 값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기준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게 되고요. 이런 기준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무슨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과 예측 타당도다라고 하는 미래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동시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예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될 때 선발에 대한 선발 시험을 보죠. 그러면 그 선발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죠? 얼마만큼 나중에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선발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우수한 인재를 뽑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선발 도구를 통해서 얻게 된 점수가 높으면 우린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 성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을 뭐 해보자, 측정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활용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되어지고, 동시타당도는 지금 본 선발 시험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실시를 해봄으로 인하여 성과가 높이 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선발 시험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에 성과가 조금 낮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점수들이 좀 낮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검증을 해보는 것이 동시타당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미래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저 선발 시험을 보고선 사람들이 선발이 됐죠. 그러면 각각 이제 점수들이 있고요. 그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의 그 점수에 대한 분포가 정말 시험 성적에 관한 것과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미래타당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타당도는 예측타당성과 동시타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며, 예측타당도는 척도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건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동시타당도는 척도와 기준 변수 간의 관계가 동시에 평가되는 경우다. 지금 예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준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적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타당도를 검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내용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구성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척도 간의 일치 정도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성타당도는 또다시 뭐와 집중타당도다라고 하는 것과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집중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척도들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유사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집중타당도고요. 판별타당성이다라고 하는 타당도는요, 두 개의 다른 개념을 측정한 값들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칙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의 검증 결과에 관련된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정말 기출에 출제되어졌던 문제들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타당도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인 방법론, 조사 방법론에선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자, 그렇게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타당도에 관한 내용들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그 설문지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문제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되어졌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는 명료하고 간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요, 다음 질문을 평가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질문지가 잘 짜여졌는지 잘 짜여지지 않았는지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치 못하면 적절하게 수정하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당신은 노저스 스테이크의 맛과 영양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뭡니까?
맛과 영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질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질문 형태에 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맛에 관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고요. 영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줘야 된다. 자, 이 질문지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문제는 스테이크의 맛과 영양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답자에 따라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 하는 상반적인 결과들, 어떤 답안이 나타날 수 있으니 뭐 해야 된다? 질문지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즉 어떻게 로저스 스테이크의 맛이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로저스 스테이크의 영양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 답을 써야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이제 6번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자료 조사를 할 때 활용되어지는 것이요, 서베이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서베이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의 그 장점과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6번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다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 서베이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장점과 단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6번 문제에 대한 문제고요. 이 부분에서 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마케팅 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서베이법은 보통 조사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있는 경우에 가장 정형화된 질문지, 이 정형화된 질문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질문지를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결과값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서베이법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장점과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서베이법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규모의 표본과 일반화 가능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 분석이 가능, 그리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이나 개념의 추정 가능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베이법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문지 개발이 어렵고요. 그와 함께 탐사 방식에 의한 깊이 있는 질문이 불가능하죠. 왜? 일반적으로 질문지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그 서베이에 대한 질문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걸 결과를 분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낮은 응답률을 보이게 되며 응답의 정확성 문제, 사람들이 다 3번으로 막 찍어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고 부적절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베이 문제의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모의고사 1회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1회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내용은요, 일단 전체적인 그 마케팅 조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마케팅 조사에 대한 통째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적인 아닌, 기법적인 아닌 어떤 개념적인 이해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모의고사 1회 분에서 여러분에게 출제했던 출제자의 의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 분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